여러분, 한국 주식시장에 정말 이상하고 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뭐랄까, 마치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의 시장이 동시에 딱 열린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 보면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 숫자들이 그날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두 동강에 날 수가 있을까요? 한쪽은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다른 한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막 치솟아 버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장의 큰 형님격이죠. 바로 이 코스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썼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코스피, 사실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장 초반에 무려 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오늘 역사 쓰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세가 정말 오래 가질 못했어요. 결국엔 보시는 것처럼 하락으로 마감하고 말았죠. 정말 아쉬운 마무리였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투자자들이 곧 있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거물급 회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몸을 사린 거죠. 일단 수익 난 거 챙기고 보자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랄까, 정말 딱 폭풍전의 고요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 상황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죠. 무려 1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어떻게든 지수를 방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외국인이랑 기관, 이 큰 손들이 합심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니까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고래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숨막히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 반대편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코스닥 시장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하루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무려 7%가 넘는 폭등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스닥 시장이 4년 넘게 뚫지 못했던 그 심리적인 벽 1000포인트를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오늘 좀 올랐네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상승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큰 동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시장을 팍팍 밀어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의 광적인 관심이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분야가 그야말로 불을 뿜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팔기 바빴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하루에만 무려 2조 6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상승을 이끈 겁니다. 이건 그냥 좋아 보이네 하고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코스닥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확신을 보여준 거죠. 이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냐면요. 결국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임시 정지 버튼이거든요.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쉬어가라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날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몰린 건. 근데 그 돈들이 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폭발하면서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테마, 바로 로봇입니다. 현대차나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로봇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이 섹터 전체를 그냥 끌어올린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주춤했는데 오히려 HBM4, 그러니까 AI 시대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있죠?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회사들은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의 관심이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미래의 반도체 기술로 더 깊고 더 뾰족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바로 STO, 토큰 증권 관련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비싼 예술품 같은 자산들을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곧 정부가 이걸 정식으로 제도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주가들이 날아오른 거죠. 자, 지금까지 그날 시장을 달궜던 뜨거운 테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의 9세대 강제와 코스닥의 미래기술주로 대표되는 신세대 경제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분석처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돈의 흐름 자체가 성장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쪽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STO, 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빠르게 추진하는지, 그리고 둘째, HBM4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누가 앞서 나가는지, 이 두 가지가 이날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멈출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날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이변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심장이 전통적인 거인들로부터 미래를 향해 달리는 새로운 도전자들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첫 페이지를 함께 목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